정보와 감동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TV 이웃 다정다감입니다. 계절이 겨울을 넘어 이제 봄 문턱에 접어들었습니다. 본격적인 환절기가 시작된 것인데요. 낮과 밤의 기온이 10에서 15도 이상 벌어지는 극심한 일교차 때문에 평소보다 면역력이 떨어지기 쉽고 또 그럴수록 각종 질병에 노출될 위험이 커집니다. 특히 이비인후과 관련 질환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시기이기도 한데요. 그래서 오늘은 김동기 이비인후과 전문의 모시고 환절기에 소리 없이 찾아온다는 중이염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이 환절기가 되면은 감기나 알레르기, 비염 등의 질환은 많아진다고 많이들이 인식을 하게 되시잖아요. 근데 중이염도 이맘때 발생 빈도가 높아진다는 거 좀 의외인데요. 예, 어떻습니까, 교수님? 네, 일교차가 크고 면역력이 떨어지기 쉬운 환절기의 발병률이 높아집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2018년 중이염으로 병원을 찾은 환자는 환절기인 3월, 4월, 그리고 12월에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감기, 알레르기, 비염이 발생했을 때 제때 치료하지 않으면 부비동염이나 중이염으로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인데요. 특히 면역 체계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유소화의 경우 이 시기에 중이염 발생 위험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고요. 그래서 오늘은 유소화 중이염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중이염은 명칭은 익숙하지만요. 정확히 어떤 질병인지 아는 것부터가 우선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 중이염이란 어떤 질환이고 그중에 특히 나이가 어린 유아들의 경우는 어떤지 궁금합니다. 네, 먼저 귀의 해부학적 구조를 살펴보겠습니다. 인간의 귀는 소리를 듣고 균형을 잡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중요한 기관입니다. 이러한 귀는 해부학적으로 외이, 중이, 내이로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귓바퀴에서 고막 직전까지 소리를 모아서 고막까지 소리를 전달하는 통로 역할을 하는 외이, 고막에서 달팽이관까지 공기로 가득 차 있는 공간을 중이라고 하고요. 그다음 고막으로 들어온 소리를 증폭시켜서 달팽이관으로 전달하는 역할을 합니다. 귀의 가장 안쪽 소리를 감지하는 달팽이관과 몸의 균형을 잡아주는 전정기관인 방고리관 등을 합해 내이로 구분합니다. 중이염이란 이 중에서 중이에 발생하는 모든 염증성 변화를 총칭하는 것입니다. 중이염의 종류는 몇 가지가 있는데 유소화의 경우는 급성 중이염과 삼출성 중이염이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급성 중이염은 말 그대로 급성 염증이 중이강에 발생하는 것이므로 급성 염증에 의한 증상들, 통증, 발열, 난청, 이루, 귀에서 진물이 흐르는 것인데요. 이런 것이 갑자기 발생하는 질환입니다. 먼저 왼쪽 사진에서 보시면 급성 염증으로 인해서 고막이 빨갛게 붓고 물집이 잡혀서 부풀어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고 네. 이럴 때 아이들은 심한 통증으로 자지러지게 울고 또 부모님들은 당황하시게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다음 삼출성 중이염은 이제 먼저 삼출액이라는 용어가 생소하실 텐데요. 우리가 이제 피부에 화상을 입으면 물집이 잡히면서 물집 안쪽에 맑은 물이 고이잖아요. 이제 그것이 삼출액입니다. 네. 예, 그런 삼출액이 고막 안에 고인 상태인데 대개는 급성 중이염이 지나간 후에 염증의 결과물인 삼출액이 남아서 발생하거나 혹은 다음 부분에 설명드릴 텐데 코와 귀를 연결하는 통로 역할을 하는 이관의 기능이 나빠서 네. 코와 귀 사이에 공기순환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삼출액이 고막 안에 발생하게 됩니다. 네. 네, 삼출성 중이염은 대개 특별한 증상이 없고 단지 먹먹한 느낌만 있는데요.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샤워하다가 귀 안에 물이 들어간 그런 느낌을 상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설명을 해주시니까 이해가 쉬운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이런 중이염들이 발생하는 원인은 무엇이고 특히나 이 유아들이 더 잘 걸리는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네, 유소화 중이염의 원인은 상기도 감염의 전파, 환자의 면역 상태, 생활 환경, 알레르기의 유무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지만 이 중에서 이관의 상태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유소화가 중이염에 쉽게 노출되는 이유는 코와 귀를 이어주는 통로인 이관이 아직 성인의 이관보다는 미성숙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관이란 어느 부위인지 좀 자세히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관은 중이와 코 속 공간을 연결하는 통로인데요. 대개 세 가지 역할을 합니다.
중이강의 공기를 외부와 순환되도록 하고요. 네. 감기나 상기도 감염이 발생했을 때 귀를 보호하는 역할을 하고 마지막으로 중이강의 염증이나 분비물이 고였을 때 이것이 코 쪽으로 빠지도록 배출되는 통로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다음 사진을 보시면요. 오른쪽 성인의 이관에 비해 유소아의 이관은 길이도 짧고 좀 더 수평 방향으로 누워 있어서 네. 코 안에 바이러스나 세균이 쉽게 중이강으로 올라갈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좀 더 중이염에 취약하고요. 이런 것은 아이들이 성장하면서 이관이 같이 성숙하게 되면 좋아지는데 대개 이제 사춘기를 지나게 되면 이관 기능이 나빴던 아이들의 90%가 이관 기능이 호전되며 이제 중이염도 덜 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이관이 아직 미성숙하기 때문에 어른들보다 더 빈번하게 중이염이 걸릴 수 있다. 이런 네.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앞서서 잠깐 언급을 해주셨는데요. 중이염에 걸리면은 주로 어떤 증상들이 발생을 하게 되는지 자세하게 좀 살펴볼까요? 네. 급성 중이염의 경우는 발열, 보통 한 38도에서 39도 정도가 흔하고요. 그다음에 이통, 귀가 아픈 것인데 대개 네. 1일에서 2일 정도 지속됩니다. 그다음에 난청, 그다음에 이루가 흔하게 발생하게 되고 아주 심각한 경우에는 합병증이 발생해서 안면마비라든지 어지러움, 그다음에 귀바퀴 뒷부분인 이계 후부의 종창 등이 드물게 발생합니다. 삼출성 중이염의 경우는 난청과 귀가 먹먹한 증상 외에 아무 증상이 없어서 우연히 발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이처럼 급성 중이염의 경우 열이 나고 귀가 아파 쉽게 증상을 알아차릴 수 있는 반면 삼출성 중이염은 발열이나 통증 등 증상 없이 고막 안에 물이 차 있기 때문에 귀가 먹먹하게 느껴지며 난청이 있을 수 있고 네. 유아 및 소아에서는 특별한 증상을 호소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런데 이런 증상들이 있더라도 아직 자기 표현을 잘 못하는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불편함을 어른들에게 잘 알리지 못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이 보호자의 세심한 관찰이 더 필요할 것 같은데요. 혹시 아이들이 어떨 때 이렇게 중이염이 걸렸다라고 의심해봐야 될지 좀 체크리스트 같은 게 있을까요? 네. 보호자께서 관심을 가지고 병을 의심하고 제때 병원을 찾으셔야 적절한 치료 시기를 놓치지 않을 수 있는데요. 몇 가지를 살펴보자면 귀를 잡아당기거나 자꾸 만진다, 열이 난다, 귀에서 분비물이 흘러내린다, 조용한 소리로 말하면 잘 알아듣지 못한다, 또는 TV를 전보다 가까이 본다, 크게 말하는 경우, 그런 경우 의심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급성 중이염은 말씀드렸듯이 증상이 두드러지므로 아마 부모님들이 금방 알아차릴 수 있으실 거예요. 하지만 삼출성 중이염은 조금 알아차리기 어려우실 수 있는데 조금 더 세심하게 보셔야 합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삼출성 중이염을 모르고 지나가더라도 건강한 아이에게는 별다른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니 너무 조바심 내실 필요는 없으시고 다만 아이들이 평소보다 잘 듣지 못한다고 생각이 되실 때는 한번 검진을 받아보시는 게 바람직하겠습니다. 네, 보호자께서 잘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런 증상들이 생겨서 병원을 찾았을 때는 어떤 검사들을 받게 되는 건가요? 예, 처음 병원을 방문하시면 환아에게 발생한 증상이 어떤 것인지 먼저 병력에 대한 문진이 이루어지고 고막을 관찰하는 이경이라는 기구로 고막을 자세히 검사하게 됩니다. 고막이 부풀어 있다든지 빨갛게 부어 있다든지 삼출액이 고여 있다든지 하는 소견을 보면 중이염을 쉽게 진단하게 됩니다. 병원에 따라서 좀 다르지만 고막을 귀 내시경 혹은 수술용 현미경을 이용해서 자세히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경우는 고막을 좀 더 자세하게 보고자 하는 것인데요. 고막의 함몰, 즉 고막이 안쪽으로 말려 들어가는 것 같은 수술을 요하는 소견이 있는지 확인해 보고자 할 때 이용합니다. 다만 아주 어린 영아들의 경우 고막도 작고 귓구멍도 좁아서 진찰이 어려운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네. 이때는 고막 운동성 검사를 통해 진단을 보조할 수 있습니다. 고막 운동성 검사란 우리 고막이 쉽게 말하면 악기 중에 북과 구조가 유사합니다. 영어로도 이어드럼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 귓구멍에 공기로 압력을 탕탕 주면 고막이 잘 움직이는지 측정할 수가 있고 또 고막 안의 공기가 외부와 순환이 잘 이루어지는지 고막 안의 공기 압력을 측정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좌측 그림은 고막이 잘 움직이는 상태, 우측은 삼출액이 고여서 고막이 움직이지 않는 상태를 보실 수가 있고요. 네. 예, 좌측의 산 모양의 그래프가 고막이 잘 움직임을 표현하는 것인데 그 꼭지점이 0에 있으면 공기순환이 잘 이루어지는 상태이고 꼭지점이 마이너스 쪽으로 가면 이관의 기능이 좋지 않아 고막 안, 즉 중이강의 공기 압력이 외부보다 낮아져 있음을 의미합니다. 다음으로 순음 청력 검사라는 것이 있는데요. 네. 예, 다양한 높낮이의 여러 주파수의 소리를 들려주고 검사를 받는 사람이 얼마나 작은 소리까지 들을 수 있는지 버튼을 누르는 방식으로 청력을 측정하는 방법입니다. 네. 자, 쉽게 말하면 고막 운동성 검사는 중이염이 있나 없나 보는 검사인데 수능 청력 검사는 엄마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얼마나 잘 듣는지 평가하는 검사입니다. 다만 아이들이 소리를 잘 듣고 있는지 본인이 의사표현이 가능해야 하므로 대략 5세 이후에 가능한 검사입니다. 자, 그림을 보시면 좌측은 수능 청력 검사 결과에 따라서 난청을 어떻게 나누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략 25dB까지는 정상, 그다음에 40dB 이상은 아이들이 학습이나 의사소통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적극적인 치료를 요하는 단계입니다. 우측 그림은 실제 중이염이 있는 아이의 수능 청력 검사 결과인데요. 아래쪽 선이 아이가 실제로 듣고 있는 정도를 표현한 선인데, 자, 보시면 평균 40에서 50 사이의 선이 위치하고 있잖아요. 네. 자, 그러면 이 아이는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한 아이로 평가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이런 여러 검사를 통해서 중이염으로 진단이 되었다면은 중이염의 종류와 상태에 따라서 치료법이 각기 달라지겠죠? 네, 급성 중이염 같은 경우 가장 중요한 것은 항생제 치료입니다. 하지만 항생제 투여의 시기와 사용량에 대해서는 의견 차이가 좀 있어서 대한의과학회에서 2014년 유소와 중이염 진료 지침을 마련했습니다. 급성 중이염이 항생제가 꼭 필요한 경우는 중증도가 심한 경우, 예를 들어 심한 이통과 보챔, 38도 이상의 고열이 있거나 그다음에 그 연령에 따라서 6개월 이내라든지 2세 미만에 확진된 경우, 또 환자가 동반된 질환이나 최근 항생제를 복용하고 있는지, 그다음에 이루나 고막 천공 여부에 따라서 항생제를 사용하게 됩니다. 항생제를 사용하게 되면 2, 3일 사용 후 증상의 호전도를 평가해서 대개 한 5일에서 10일간 항생제를 사용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삼출성 중이염의 경우 그 치료가 좀 다릅니다. 삼출액이 빠지지 않는 경우에는 난청이 지속되어서 학습이나 말 발달에 영향을 줄 수 있어서 환기관 삽입술 같은 치료를 고려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귀 안에 고여있던 액체가 저절로 없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경과를 보고 수술을 고려하는 게 더 좋은 방법일 수 있다는 말씀인데, 말씀하신 환기관 삽입은 어떤 수술인가요? 네, 환기관은 이게 볼펜심처럼 내부가 뚫려 있는 플라스틱 관으로 고막에 구멍을 뚫어 삽입하게 됩니다. 환기관 삽입을 하게 되면 환기관이 있는 동안 중위의 삼출액이 고이거나 하는 것을 피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방법은 영구적인 방법이 아닙니다. 아이의 몸에서 환기관이 외부 물질이기 때문에 밖으로 점점 밀어내게 됩니다. 아이들마다 환기관의 유치 기간이 많이 다른데 평균 6개월에서 1년 정도 유지되며 대부분은 빠지고 나서 고막도 자연스럽게 다시 막히게 됩니다. 네, 지금까지 유소와 중이염의 종류와 치료법까지 살펴봤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유소와 중이염에 대해서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정보들은 없는지 오해와 진실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오해와 진실. 삼출성 중이염은 어떤 오해와 진실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삼출성 중이염은 되도록 조기에 수술하는 편이 좋다. 예. 교수님, 앞에 있는 O와 X 중에서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O일까요? X일까요? 네, 정답은 세모로 하겠습니다. 아, 왜 그런가요? 네, 모든 삼출성 중이염 환자들이 수술을 요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수술을 통해서 치료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증상, 그런 상태인 분들만 조기에 수술을 하면 되겠습니다. 청력 검사에서 청력 수준이 40dB 이상일 때 시행을 하고요. 20에서 40dB 사이일 때는 보호자의 선호도, 아동의 발달과 교육에 미치는 영향을 전반적으로 고려하여 시행합니다.
또는 이렇게 지켜보는 도중에 고막의 변성, 즉 고막이 안으로 말려 들어가는 함몰이 발생하는 경우, 이런 경우는 이에 따라서 유착성 중이염으로 발전할 수 있기 때문에 수술을 조기해 주는 것이 좋고, 네. 혹은 아이의 난청이 인지력이나 학습 발달에 큰 영향을 끼치는 경우, 예를 들어 아이가 시각장애나 발달장애 등의 중복장애가 있다든지 하는 경우에는 조기에 수술을 하는 편이 좋습니다. 네, 그렇군요. 상태와 아이의 그 중요도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겠는데요. 자, 그렇다면은 이 수술 이후에 혹시 재발하기도 하나요? 네, 맞습니다. 수술을 받은 환아 중 대략 30에서 40%는 환기관이 빠지고 나서 재발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환기관은 삼출성 중이염의 근본 원인인 이관의 기능을 개선시키지 못하는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다행스럽게도 성인이 되면 이관 기능이 저절로 90%의 환아에서 개선되기 때문에 이 시기까지 환기관 삽입은 유소화의 중이염이 만성 중이염으로 이행되지 않도록 관리해주는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중이염의 오해와 진실 두 번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젖병으로 수유를 하는 경우 아기가 중이염에 걸릴 위험이 높다. 이것은 O일까요? X일까요? 네, 정답은 O입니다. 아, O인가요? 네. 예, 왜 그렇습니까? 네, 젖병을 이용해서 수유를 하는 경우, 특히 눕혀서 수유를 하는 경우에는 모유 수유를 하는 경우보다 중이염이 많이 발생합니다. 만약 분유를 먹이고자 할 때는 반드시 아이의 머리를 배보다 높게 하여 우유가 흘러들어가 이관이 막히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합니다. 네, 저도 아이를 키울 때 그 젖병으로 눕혀서 예, 먹였던 적이 많았었는데요. 그런 경우는 좀 주의를 많이 해야 될 것 같고요. 이 밖에 네. 또 혹시 주의할 점이 있을까요? 네, 급성 중이염에는 몇 가지 잘 발생하는 위험 인자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잘 관리해주면 좋은데요. 집단 보육시설에 다니는 경우, 어린이집 같은 데 다니는 경우 발생 위험이 높고요. 네. 그다음에 2세 미만인 경우, 그다음에 모유 수유를 적게 한 경우, 또 아까 말씀드렸던 누워서 우유병을 먹이거나 공갈 젖꼭지를 사용하는 경우, 그다음에 턱, 얼굴, 아각면 기형이 있거나 또 아빠가 그 흡연하는 간접 흡연에 노출된 경우에도 네. 급성 중이염이 올라가기 때문에 이런 것을 잘 관리해 주셔야 되고요. 요즘 코로나로 모두 고생하시는데 한 가지 다행스러운 것은 이 시기에 아이들이 마스크를 잘 착용하고 네. 어린이집을 덜 가면서 중이염의 빈도가 많이 줄었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코로나 유행이 끝나더라도 중이염에 취약한 아이들은 마스크 착용, 위생 관리 잘 하시는 게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은 중이염에 대한 오해와 진실 마지막입니다. 독감 백신이 중이염 예방에 도움이 된다. 과연 그럴까요? 아닐까요? 네, 정답은 O입니다. 아, 도움이 되나요, 원장님? 네. 네. 급성 중이염을 막는, 직접적으로 막는 예방 접종은 아직 없으나 중이염의 원인이 되는 감기를 줄일 수 있는 백신을 이용하면 2차적으로 발생하는 중이염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인플루엔자 백신은 6개월 이상 모든 소아에서 매년 접종하는 것을 공부하고 있는데요. 중이염의 30에서 50% 예방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급성 중이염 예방을 위해서 폐렴 고균 백신 접종을 하는 것은 생후 2개월에서 5세 미만 모든 소아를 대상으로 표준 예방 접종 일정에 맞추어 접종하는 것을 공고하고 있고요. 2013년 미국 급성 중이염 지침에 따르자면 급성 중이염으로 인한 병원 방문을 약 40% 감소시킨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 아이들이 감기가 걸렸다고 해서 무조건 다 이게 중이염으로 발전되는 건 아니지만은 이 감기와 중이염 사이의 연관성은 충분히 있기 때문에 그만큼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고요. 혹시 이 시기에 우리가 관리를 좀 소홀히 해서 유소와 중이염이 성인까지도 이어질 수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유소와 중이염을 제때 치료하지 않으면 만성 중이염으로 발전합니다. 실제 만성 중이염이 있는 성인의 상당수가 어렸을 때 중이염을 제대로 치료하지 않아서 줄곧 이어져 온 경우가 많습니다. 사진 몇 장 보여드리겠습니다. 만성 중이염을 앓고 있는 성인 왕자의 고막의 모습인데요. 예, 보시는 것처럼 한눈에도 정상적이지 않은 모습, 네. 고막 상태가 좋지 않음을 알 수가 있죠. 네. 자, 위쪽 사진은 고막에 구멍이 생긴 고막 천공이 있는 상태인데
이때 그 귀에 이제 고름과 진물이 차는 이루가 반복되면서 난청이 진행되는 만성 중이염 사진입니다. 자, 아래쪽 사진은 고막이 단순히 뚫린 게 아니라 뭔가 좀 이상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예, 진주종성 중이염의 모습인데요. 이관 기능이 좋지 않으면 고막이 안으로 말려 들어가는 함몰이 발생합니다. 이야. 고막은 우리 피부와 같이 각질이 생기는데 이 각질이 고막이 함몰된 부위에 쌓이면서 안쪽으로 뼈를 녹이면서 자라 들어가는 상황을 진주종이라고 합니다. 이게 바깥에서는 전혀 진주같이 생기지 않았지만요. 네. 예, 수술할 때 안쪽에서 보면 각질이 쌓인 모습이 마치 진주와 같다고 해서 진주종이라고 부릅니다. 이런 상태가 지속되면 귀 주위에 뼈를 녹이면서 안쪽으로 진행되고 심한 경우 안면마비를 비롯해 여러 가지 합병증을 일으키게 됩니다. 교수님, 이 중이염이 번져서 뼈까지 녹일 정도면 정말 심각한 상황인 거잖아요. 네. 그런데 이렇게 번질 때까지, 뼈를 녹일 때까지 모르는 경우도 있을까요? 이 통증이나 진물 등의 자각 증상이 있을 법도 한데요. 네. 예, 급성이 아니라 만성화된 중이염의 경우는 환자 대부분이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고 그냥 넘기다 보면 이루, 즉 귀에 고름이 나는 것이 반복되게 되고요. 대개 그러면서 청력도 점점 악화되어 청력을 상실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혹은 잘못된 치료로 더 악화시키는 경우도 있고요. 수술 없이 내과적 치료만 반복하다가 근본적인 치료는 안 되고 내성균이 자라서 치료에 애를 먹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이러다가 괜찮아지겠지 하다가 이렇게 나중에는 더 큰 병으로 발전할 수도 있다는 말씀인 것 같은데요. 절대 그렇게 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만성 중이염, 아무래도 병이 오래 반복된 만큼 치료가 아주 까다로울 것 같은데요. 어떤가요? 네. 환자의 상태, 병의 진행 정도에 따라서 가장 정확한 치료를 하기 위해서는 우선 면밀한 진단 검사들이 선행되어야 됩니다. 이경 및 이 내시경을 통해서 고막을 관찰하고요. 그다음 미생물 배양 검사를 통해서 어떤 원인 세균이 있는지 또 내성균이 있는지 없는지를 파악하게 됩니다. 이후에 청력 검사를 통해서 수술을 비롯한 치료 방침을 결정하고 수술 후 청력 호전의 가능성을 파악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측두골 CT라는 것을 시행하게 되는데요. 이것을 통해서 중이염의 정도, 또 소리를 전달하는 이소골, 안면신경의 상태 등 주요 해부학적 구조물의 위치를 확인하게 됩니다. 실제 CT 사진을 보시면요. 정상의 상태에서는 공기가 까만색의 벌집 모양인데요. 이게 풍성할수록 이관을 통한 공기순환이 좋고 건강한 귀입니다. 네. 하지만 아래 CT에서는 까만색 공기 부분은 거의 없고 그 부분을 회색 염증이 가득 채운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자, 그중 진주종성 중이염은 수술이 반드시 필요한데 안으로 뼈를 녹이면서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아까 보였던 그림에서 우측 그림은 수술 시 진주종에 의해 우리 몸의 균형을 잡는 방골이관과 안면 표정을 담당하는 안면신경이 노출된 모습입니다. 네. 예, 원래는 이런 구조물은 단단한 뼈로 닫혀 있어야 하는 구조물인데 진주종이 뼈를 녹이면서 노출된 것이죠. 이런 분들은 조금만 더 수술이 늦었다면 안면마비나 심한 어지러움증 같은 합병증이 와서 고생할 수 있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만성 중이염 치료는 대부분이 그렇다면은 수술을 해야 하는 건가요? 아니면은 환자의 상태에 따라서 달라지는 건가요? 네. 몸 상태가 충분히 수술을 견딜 수 있는 경우에는 일부 중이염을 제외하면 대부분의 경우에 수술을 하시는 것이 장기적으로 유리합니다. 네. 예, 몇 가지 환자의 사례를 통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진을 보시면요. 54세 여성분이시고요. 고막 내부에 진주종이 생겼고 염증이 안쪽까지 번져서 소리 전달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이소골이라는 뼈까지 손상된 상황이었습니다. 네. 이 환자의 경우는 고실 성형술과 이소골 성형술이라는 수술을 진행했는데요. 고실, 즉 중이의 안쪽에 있는 공간을 말합니다. 이 중이강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공간에 차 있는 염증을 제거하고 구멍이 난 고막을 새로 재건해 주면서 이소골의 손상이 심해 이소골도 인조뼈로 함께 재건해 주었습니다. 이후 고막이 안으로 함몰되지 않게 연고를 이용해 두껍게 만들어 주었고요. 오른쪽 그래프를 보시면 수술 전에
수술 전 청력이 68dB에서 수술 후 36.7dB로 청력이 호전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 수술 후에는 좀 더 작은 소리인 36.7dB까지 듣게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자, 다음 사진을 보시면요. 실제 저희 병원에서 고실 성형술을 통해서 고막을 재건하면서 만성 중이염이 호전된 상태의 사진들입니다. 위에 보시면 유양돌기 삭개술이라는 다소 어려운 용어가 등장하죠. 네. 예, 유양돌기라는 것은요. 자, 손을 이제 귀에 대고 귀 뒤쪽을 한번 만져보시면 딱딱한 뼈가 이제 만져지실 텐데 이 뼈가 유양돌기 혹은 유영동이라고 하는데요. 중이염이 만성적으로 심해지면서 귀 속의 염증이 바로 이 유양돌기까지 퍼진 경우 미세 수술용 드릴로 유양돌기와 내부의 염증을 제거하는 수술을 유양돌기 삭개술이라고 합니다. 네. 예, 다시 사진을 보시면요, 이 수술을 통해 고막 내부가 고막이 이제 정상적으로 다시 재건된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교수님, 제가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이 고막을 새로 만드는 경우에는 뭘로 만들게 되는지. 예, 고막을 만드는 재료는 자신의 귀 위쪽 근육에 있는 근막이나 귀 구멍 앞쪽 연골의 연골막을 주로 사용합니다. 그래서 고막 속에 이런 내 몸에서 채취한 재료를 넣고 이식 재료 앞과 뒤를 녹는 솜을 이용해 고정해서 이 새로운 고막이 되도록 만들어주게 됩니다. 네. 자, 그렇다면은 만성 중이염에 대해서 혹시 끝으로 꼭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은 한 말씀 해주시죠. 예, 어떤 증상이든 가볍게 넘기지 마셨으면 합니다. 고름이 나오거나 청력 감소가 나타나면 빨리 병원을 방문하여 진단을 받는 것이 중요하고요. 또 귀에서 이루가 흘러나올 때 흔히 자주 하시는 행동인 솜으로 귓구멍을 막는 것인데 이런 방법은 염증을 더 악화시킬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당부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아직까지 중이염을 예방하기 위한 뚜렷한 예방 수칙이 없기 때문에 네. 이런 급성 중이염이 발전되어 만성 중이염으로 이행한다는 것을 보았을 때 소아에서부터 급성 중이염과 삼출성 중이염의 적절한 관리가 네. 중요하다는 점을 마지막으로 말씀드립니다. 네. 지금까지 이비인후과 김동기 전문의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자, 다음 주 이 시간 의학 알지에서는요, 고관절 안쪽 근육인 이상근에 대해서 문제가 생겨서 허리와 다리에 통증을 유발하는 이상근 증후군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궁금하신 점 다정다감 홈페이지 시청자 게시판에 올려주시거나 아래 번호로 연락 주시면 저희가 답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